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친정에 돌아온 권준영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코리에서 최고 조회수를 자랑했던 영상들이 여러분들 제 영상이었다. 그럼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좀 다루는 주제,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방학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방학 시점에 꼭 해야 되는 4가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짚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마인드셋 유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채 시대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료되면서 가로치고 경쟁률 업. 자, 그러면 위기의식은 위기의식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요. 저라면 여러분들 2가지를 신경 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학 때 상시적으로 자소서를 쓰고 인적성을 대응할 수 있고, 온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면접도 화상이든 대면이든 준비할 수 있는 나름의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원 수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지원 수량에 대한 거. 즉, 공채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수량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공채시대 때는 뜨면 대응하는 방식이니까 내가 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채용 제도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마주하게 된 이 시점에서는 내가 몇 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 이번에 6월까지 40개 쓸 거야. 7월까지 30개 쓸 거야. 수량을 정해놔야 그에 맞는 형태의 주간 계획이 수립된다. 여러분들 추천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범문과 직무다 6개월 정도의 40에서 50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요. 나름 이공계다, 또 공대생이다. 여러분들 20에서 25개 이상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해야 합니다. 스펙 부관. 자, 그럼 이제 2번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2번째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공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좀 목표를 하신 분들은 이 스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째는 스펙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스펙에 대한 자기 객관은 3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학교랑 전공까지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민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냉정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학점과 어학이라는 테마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지망 직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나? 경험에 대한 건 2번째. 3번째 객관은 뭐냐면, 그럼 없어. 뭐 학점이나 어학도 없고, 뭐 이것도 낮아. 그러면 내가 그걸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라는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꼭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학점이 이런데 지원해도 되나요? 제가 문과다? 근데 내 목표가 사실상 대기업이다. 사실상 대기업은 30대 기업 플러스 알파, 뭐 중견기업까지 넣겠습니다. 3.3 아래다?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진짜 내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물론 다른 것들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자, 이공계 분들은 3.1 아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내가 이번에 나름 준비해서 내가 목표하는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학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과분들은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을 7급 레벨, 그 다음에 IH죠, 이제 오픽은 사실 그 부분은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분들도 6급 IM 정도는 우리가 맞추는 작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공계 분들은 저는 토익 외국기까지 희망하는 분들이 아니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문과분들은 좀 얘기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순수 영업이다? 그러면 오케이, 순수 영업이면 IH 가지고 밀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비영업이다, 여러분들이. 비영업이 뭘까? MD, 마케팅, 뭐 인사, 인사 했었지, 전략 뭐 이런 거. 저는 토익 없이 합격하는 경우, 그다음에 토익 없이 합격하는 율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그 말은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겠다. 최종 합격까지 하려면 끝까지 검토되니까. 그리고 토익 점수를 넣는 기업이 여전히 대기업 중에 70% 이상이다. 를 고려한다면 최소 800 후반 이상의 토익을 점수를 갖추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한 명의 학생이라 생각한다면. 자, 그리고 2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업직무를 희망하면 내가 지금 영업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나름 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야, 저 학교 명문대 나왔는데 경영학과인데 3.4인데요. 지금 그거 가지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채용 구조다, 대기업. 이게 2번째. 영업으로 예시를 들면, 자, 여러분 3번째 해야 되는 건 그 영업이라고 하는 직무 유관 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기업도 야, 너 이 직무 하고 싶었다며 1년 전부터. 그러면 뭐 했을 거 아니야, 능동적으로. 그걸 검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직무 유관 교육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얘기 나올 겁니다. 직무유관 교육이 뭔데요?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박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다. 첫 번째, 그냥 제가 저랑 아무 상관없고 우리 잡코리아도 관계없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해커스와도 아무 관계없는 여러분들 메가 HRD, 굉장히 생뚱맞은 곳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기관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이라서 여러분들 그 메가스터디 그룹에서 운영하는 메가 HRD라고 하는 직무유관 사이트가 있다. 그 메가 HRD 들어가면 생산, 인사, 영업 이런 데서 있잖아요. 6시간, 12시간, 18시간 교육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관심 있으면 CS 교육을 듣지 않을까? 영업이면? CS 저는 고객 만족을 잘합니다가 아니라 CS에 대한 이론적인 16시간 교육을 그런 데서 직무 교육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협회 주관이다, 협회. 즉 영업과 관련된 협회, 인사면 인사관리 협회 같은 데서 나름 초급 실무자 교육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특히 방학 때. 그런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물론 취득이면 제일 좋지만 자격증 학습을 하였다. 아주 명확하게 과목을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는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유통 영업을 희망해. 나 백화점 가고 싶어. 마트 가고 싶어. 면은 소위 메가 HRD 같은 데 들어가서 CS, CRM 교육 좀 받고 영업협회에서 주관하는 포럼 같은 것도 그냥 한번 쓱 2시간 가서 듣는 것도 한번 해보고 주말에. 그리고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한번 따는 걸 목표로. 못 땄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면접까지, 여러분들 최종 합격 우리 면접이라는 거잖아. 영업에 왜 자신 있어요? 성격이 친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힌다. 마지막 네 번째는